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요즘 문자로 오더라고요. 독감 조심하라고,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름철에 그러니까 여름철이 아니죠. 지금 가을이죠. 여름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네요. 근데 이제 가을도 몇 주 안 돼서 좀 겨울이 찾아올 것 같이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가장 뭐라 그럴까? 약한 신체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바로 목입니다. 우리 몸에서 목이 가장 먼저 추위를 탄다 그러죠. 그럼 우리 몸에서 가장 체온이 낮은 부분은 어떨까요? 예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귀예요. 귀. 우리가 뜨거운 거 집을 때 본능적으로 손이 귀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귀의 체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뜨거움을 느꼈을 때 귀로 바로 손이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독감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목을 일단 항상 머플러나 그 목티 같은 걸로요, 목을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무실 때라도 목에 가벼운 손수건이나 수건을 이렇게 감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따뜻한 물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몸의 체온을 항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얇은 잠바나 얇은 패딩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나가시면 독감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제10강 이별 후 또 다른 시작,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첫사랑의 추억은 다 있으시겠죠? 저 또한 첫사랑의 추억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떤 분들은 첫사랑이 동창이신 분도 계시고, 나보다 나이 많거나 나이 적거나, 그리고 또 이게 사회에 나와서 학창 시절에 이런 첫사랑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늦은 나이에 또 첫사랑을 느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모태솔로이신 분들 첫사랑을 안 느껴보신 분이 과연 계실까요? 예, 저 또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백화점 다녔을 때 그 여직원이 저한테는 첫사랑이었어요. 한때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좋아하곤 했습니다. 여선생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선생님도 얼굴이 하얘을 거예요. 학교에 부임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예요. 그 선생님이 항상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랑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수학이 제 귀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짝사랑으로만 넘어갈 정도였죠. 어쨌든 이렇게 저는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첫사랑이라는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 강의에 말씀드렸듯이만 백화점이라는 조건 자체가 사내에서는 교제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내에서 교제를 못하는 회사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직장 내에 문란을 일으킨다 해서 사내에서 교제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교제를 했을 때 걸리게 되면은 둘 중 하나는 퇴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랑과 재채기는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이게 1년 정도 사귀었을 때인가요? 담당이 저에게 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당이 가는 대로 사무실로 갔죠. 근데 심각한 얘기로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뭐 1년 동안 사귀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담당은 혹시 누구랑은 지목은 안 하고 주방용품의 여직원하고 만나는 사이냐, 교제하는 사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전 이미 눈치를 챈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만난 지 1년 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뭐 그게 감춘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담당 입장에서도 참 애매하죠. 담당 입장에서는 규칙이 그러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또 둘 중 하나를 내보내자니까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도 그 백화점 내에서 판매를 잘했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담당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규칙이 이런데 너도 알지 않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달라.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도 이제 고민을 했죠, 사실. 근데 그 고민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집은 그 백화점에서 한 정거장 거리였고, 저는 1시간 넘게 집에서 출근을 해야지 그 백화점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여자친구한테 오후 퇴근 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친구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고민할 그것도 없죠. 제가 이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죄책감도 갖지 말고 너는 여기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꾸준히 다녀라. 내가 회사를 옮길 테니까. 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일했던 조명회사가 백화점은 여기 한 군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있어서 이 백화점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근데 회사 사정도 있잖아요. 백화점이 여기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본사에서 들어와서 본사 매장에서 판매를 해라.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저는 백화점에 재미를 붙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거기서 본사에서 잠깐 일해본 적은 있거든요. 손님이 별로 없어요. 본사에서는. 그냥 납품만 해주는 위주였기 때문에 판매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직을 결정하게 돼요. 어쨌든 사람 구할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그 백화점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식을 그 주변에 다 소문이 퍼졌겠죠? 근데 가구 매장에서 그 소식을 들은 쇼파 회사 그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쇼파 회사 사장님이 저를 잠깐 퇴근 후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에 뵀죠. 근데 자기네가 요번에 다른 타 백화점에 행사를 하게 되는데 혹시 그쪽으로 행사 요원으로 갈 생각이 있겠냐?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백화점에 만족을 했고 백화점의 재미와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다니던 조명기구 회사를 퇴직을 하고 바로 그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백화점은 어디냐면은 고덕동에 있는 혜태백화점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백화점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백화점 또한 집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래도 행사 요원이니까 한 가지 제가 좋았던 거는 수당이 붙는다는 거예요. 일반 월급으로 받게 되면은 수당이 안 붙어요. 근데 행사 요원들은 내가 판매하는 만큼 수당이 붙었기에 저는 그래도 딴 데 가는 것보다 이 백화점 생활을 그리고 가구에 흥미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전 백화점에서 일했을 때도 가구 쪽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점점 멀어진다고 그러나요? 여자친구하고 만나는 횟수가 갈수록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만나다 이게 거리가 서로 있기 때문에 퇴근하면은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잠실 옆에 있는 신천이었어요. 신천역. 거기에서 항상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2-3번 만나다가 이게 거리가 서로 멀다 보니까 퇴근하면은 8시거든요. 그럼 만나면 9시 정도 돼요. 그럼 얼마 그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질 못하고 헤어집니다. 어느 날인가 그 날도 그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목소리로 오빠 잠깐 퇴근하고 볼 수 있을까? 원래 보기로 한 날은 아닌데 안 좋은 목소리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신천역으로 만나러 갔었죠. 저희가 항상 가는 데가 있었어요. 투다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는 꼬치를 서로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꼬치집에서 이 칵테일 소주를 많이 팔았어요. 오이 소주니 레몬 소주니 체리 소주니 저는 항상 그 칵테일 소주를 마시고 이 친구는 맥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신천에서 만나서 그 투다리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칵테일 소주를 마실 때 항상 이 클라스 맥주컵으로 마시거든요. 이 소주잔은 너무 이게 달달해요. 소주 맛보다는 달달한 맛이 더 강해서 조금 이제 클라스로 마시고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클라스를 하나 달라고 하더니 바로 칵테일 소주를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다음에 연거포 두세 잔을 마시더라고요. 아, 느낌이 딱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펑펑 울어요. 그 친구가 울더니 왜 그러냐고 해도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내 이제 한참 물고 나서 저도 계속 술을 마셨죠. 오빠 미안해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가 미안한데 항상 이별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라는. 저도 그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래저래 무슨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이 소리만 들으니까 좀 멍해지는 느낌? 한 대 때려 맞은 느낌?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연거포 소주만 마셨어요. 그날 어떻게 지났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친구도 더 이상의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그 이유는 왜 헤어졌는지 이유는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 저는 이렇게 헤어져요. 여자친구하고. 아, 내가 사회생활 나와서 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사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많이 좀 시련의 아픔을 겪다가 그래도 그게 토대가 됐는지 저는 판매에만 또 열중을 하게 돼요. 저는 열심히 판매를 하고 물건을 열심히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가 한 곳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판매 실력이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행사 그 매장으로만 왔던 이 업체가 드디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고정 매장으로. 이 고정 매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매출이 꾸준히, 행사 때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일단 꾸준히 나와야 되고, 말이 없어야 돼요. AS나 환불, 반품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저기서 조건이 내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정 매장에 이렇게 입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새로운 백화점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나은 조건에서 한 단계 업글된 상태에서 그 백화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회복이란 말과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으면은 회복 탄력성, 이 말은 아마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다시 돌아오는, 다시 복구하는 그런 걸 회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탄력성, 고무공 있잖아요. 고무공이 탄력성, 고무공이 한번 땅에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힘, 그게 탄력성이라 그래요. 눌러서 그게 다시 튀어나오는 힘을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내가 큰 일을 당하거나 저처럼 시련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을 하냐, 그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중요한 거는 딱 어느 정도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험. 많은 경험 하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일단 자존심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 체면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듭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련도 경험을 해요. 사고에 당할 수도 있고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하지만 그때 경험을, 그 전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일어나는 그 방법을 알게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회복 탄력성이 좋으신 분들은 무슨 힘든 일 겪었을 때 바로 일어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 없으신 분들은 헤매세요. 내가 힘든 일이나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굉장히 그 상황을 헤어나오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경험이나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마인드, 경험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하거나 힘이 약해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경험은 하루하루 가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 또한 하루하루 내가 자기 체면을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된다. 제가 시각장애인 되면서 다시 설 수 있는 힘도 얻었을 때의 경험과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한번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것이 하나하나 한층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